자, 그러면은 시황 분석론으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먼저 양시장에 대한 시황 분석과 그리고 오늘 시장 안에서 주요로 살펴보셨던 종목에 대해서도 관심 종목도 만나볼 수 있는 시간이죠. 일단 양 지수에 대해서 시장에 대한 흐름이 먼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간밤 뉴욕 증시에 대한 부분에 1%대의 호조세를 보여주면서 마무리가 됐고 오늘 상해 종합 지수는 소폭의 상승으로 좀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자, 학 과장님 오늘 우리 시장 양시장에 대한 분석 도와주실까요? 네, 등락 결과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자 차트 보시면 현재 나가고 있는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 연두색이 5일선이고요. 그리고 검은색이 21선입니다. 그리고 파란색이 60일선이에요. 어떻습니까? 점점 모아지고 있죠. 네, 점점 모입니다. 똑같은 라인을 한번 여기서 비교해 볼까요? 자, 5일선이 여기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21선이 여기 있었고요. 60일선이 여기 있었어요. 자, 똑같은 라인이죠. 5일, 20일, 60일. 근데 지난 2월 초만 해도 어떻습니까? 상당히 차이가 났잖아요. 예, 이동평균선 간의 간격이 상당히 차이가 나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점점 모여지고 있어요. 기술적으로 본다면 점점 클라이막스가 된다는 얘기예요. 예,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왜 이게 중요하냐면은 자 왼쪽에 이렇게 박스 친 세 가지는 어떻습니까? 맨 위에 5일선, 그 아래 검은색이 21선, 그리고 그 아래 파란색 60일선 아닙니까? 상당히 벌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누가 보더라도 확실하게 따로 논다는 게 보이는데 지금 점점 좀 좁혀지고 있습니다. 좁혀지다 보면 이게 나중에 결정적으로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이제 이건 어디까지나 기술적으로만 얘기한 건데 그럼 4월 장세 자체가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뭐 정상이든 비정상이든 뚫고 올라갈 수도 있고요. 반대로 무너질 수도 있고요. 근데 그 탄력도가 예전과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렇게 이동평균선의 이격이 넓을 때는 속도가 좀 완만한데 좁혀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하방이든 상방이든 뭐 올라가든 내려가든 그 탄력도가 상당히 높을 겁니다. 그래서 그게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오늘 이제 도지형으로 마감했는데 이걸 뭐 사람들이 도지형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냥 십자형이라 그래요. 예, 딱 플러스 모양이잖아요. 일반적으로 봤을 때 위든 아래든 십자형이 나오면 이게 변곡점 시그널이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차트 이론상 그렇습니다. 이건 뭐 제가 주장한 게 아니라 그동안 널리 알려져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면 자 이동평균선 직결하고 있죠. 그 다음에 도지형 차트 나왔죠. 점점 뭔가 이 변곡점이란 기술적 시그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코스닥 잠깐 볼까요? 네, 코스닥 보시면 어떻습니까? 코스닥은 오늘도 21선 돌파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코스피는 2월 25일에 고점 기록하고 내려왔습니다. 근데 코스닥은 3월 14일에 고점을 기록했어요. 이 날짜의 차이가 상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더 느린 고점이 발생했죠. 그러니까 더 강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조정도 크지 않았고 그래서 지금 뒤늦게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오늘 등락 원인을 볼 때 이제 역시 코스피는 의약품인데 잠깐 보겠습니다. 의약품이 여기 있죠. 네, 참 기가 막히죠. 어제 플러스 양봉 나오고 오늘은 어떻게 됐습니까? 갭상승의 양봉이 나왔어요. 이게 개별주 차트 같잖아요. 이게 개별주가 아니라 업종지수입니다. 업종지수가 이렇게 이틀 연속 양봉까지는 뭐 이해를 해요. 근데 저렇게 갭상승의 양봉 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오늘 의약품 덕분에 이제 올라간 거죠. 역시 이제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로직스 이제 두 개가 이제 원인이라 볼 수 있겠는데 어쨌든 이게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은 오늘 불리한 수급에도 이제 대형주의 전반적인 상승이 이제 가장 핵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특이사항을 본다 그러면 전기전자 업종보다 강한 제가 코스피 지수라고 그랬잖아요. 차트로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먼저 보여드릴게요. 분봉을 보여드렸습니다. 분봉상으로 본다 그러면 코스피는 9시 40분에 고점을 기록했습니다. 9시 40분. 반면에 전기전자는 이 동그라미 표시 있죠? 9시 13분.
무려 27분의 차이가 나요. 이게 엄청난 차이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아니, 뭐, 코스피 지수가 전기전자 업종보다 더 강한 게 뭐 문제가 되나요?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초보자들은 얘기하겠죠. 근데,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기형적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큰 나라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뭐, 동남아라든가 남미, 개도국 같은 경우에는 뭐 시가총액 1위 종목의 비중이 압도적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적어도 이제 OECD 정도 되는, 거의 들어가 있는 이런 어느 정도 수준의 국가들, 좀 더 좁히면 뭐 세계 한 15위 정도 경제 규모로 봤을 때, 우리나라가 뭐 대충 수출이 한 6위 정도, 경제 규모가 뭐 11위, 12위 된다 그러잖아요. 근데, 전 세계 15위 안에 들어가는 경제 규모로 봤을 때, 그 주식시장에서 대한민국처럼 시가총액 1위 종목이 이렇게 압도적인 나라가 없다는 얘기예요. 미국 같은 경우는 해도요, 시가총액 2위하고 3위를 합쳐버리면 1위보다 많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삼성전자가 뭐 시세 안 좋을 때는 뭐 16, 17%대였다가 시세 좋을 때는 22%까지 올라갑니다. 한 종목이. 근데 시가총액 2위가 뭐죠? SK 하이닉스입니다. 그까지 합쳐버리면 뭐 최소한 21%에서 한 25% 나옵니다. 근데 코스피의 종목이 대략 한 900개 전후가 되거든요. 달랑 두 종목이 4분의 2라고 생각해보세요. 엄청난 거죠. 그러다 보니 전기전자 업종 지수의 영향이 워낙 막강하기 때문에 전기전자 업종 지수는 곧 코스피 지수다, 이런 등식이 성립이 됩니다. 근데 오늘 이제 이게 왜 특이하냐? 차트 잠깐 다시 보시겠습니다. 코스피는 9시 40분에 고점을 찍었어요. 9시 40분. 근데 이번에 전기전자 보겠습니다. 9시 13분. 그러면 여기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전기전자가 9시 13분에 고점을 찍었으면 코스피가 그보다 2, 3분 앞에서 고점을 찍거나 2, 3분 뒤에서 찍거나 이러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러면 뭐 거의 완벽합니다. 근데 우리 27분 차이가 났다. 이건 뭘 의미할까요? 전기전자가 압도적인 시가총액인데도 불구하고 밀렸어요. 9시 13분에 고점 기록하고, 근데 코스피는 영차영차하고 더 올라갔다는 거죠. 차트 보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요. 여기서 딱 전기전자가 고점 찍고 내려왔고 지수도 여기까지 밀렸잖아요. 근데 다시 올라갔다는 거죠. 왜 올라갔을까요? 다른 대형주가 선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바로 의약품이라는 얘기예요. 차트 보시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히죠. 의약품은 계속 올라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덕분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의약품에는 압도적인, 나름대로 압도적이죠. 대형주가 있잖아.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리고 셀트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이 관점에 그 아주 분석 관점이 좀 혼란스러운 상태예요. 이거를 의약품을 전체적인 어떤 그 지수의 트렌드에 포함시킨다 그러면 뭐 이상할 게 없어요. 근데 단발성이라 그러면 빼야 되거든요. 의약품에 의해서 올라갔던 코스피의 이 지수는 차감시켜야 돼요. 그게 바로 수정지수예요. 아시겠어요? 제가 항상 얘기하는 수정지수. 방송 수준이 오늘 엄청나게 높죠. 일부러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자, 일봉 차트 보시겠습니다. 이게 의약품이에요. 근데 이거를 인정하자니 너무 이상하다는 거예요. 자, 어제 오늘은 좋았잖아요. 근데 계속 흘러내렸던 업종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저는 약간 실질적인 어떤 지수는 차감시켜야 되지 않나. 그래서 다시 한번 코스피를 보겠는데요. 보시면 2171포인트로 마감을 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절대로 2170을 넘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게 맞다는 겁니다. 그게 정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늘 고점은 2181이었어요. 고점 대비 10포인트 정도 늦어서 끝났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2171선이 종가가 아니라 평택촌놈의 수정지수에 의하면 제가 볼 때는 더 낮게 봐야 된다. 이게 이제 포인트라는 거죠. 저는 일종의 그 적정주가도 수정해서 이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술특허 적정주가가 있는 거 아닙니까? 똑같아요. 시황을 분석할 때 저는 편견만 보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점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코롱 티슈진하고 코롱 생명과학 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참 처참하죠? 이게 코롱 티슈진이에요.
뭐 이미 어제 상장 이후에 최저가를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도 하락 음봉이 나왔다는 겁니다. 하락을 했어도 양봉이 났으면 또 다르거든요. 근데 오늘 지금 코롱 TCG는 어떻습니까? 오늘 2만 원이 깨졌어요. 이게 한때 뭐 7만 원 넘어갔다 2만 원 깨졌으니까 많이 밀린 거죠. 그리고 이제 이번에 코롱 생명과학 보겠습니다. 자, 코롱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오늘 마이너스 음봉이 나왔는데요. 역시 2015년 가격입니다. 그래서 이제 왜 제가 이걸 말씀드리냐. 두 종목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코롱 생명과학도 그렇지만 코롱 TCG는 분명히 많이 갖고 있을 거예요. 왜냐? 재작년에 바이오 열풍이었었잖아요. 그리고 개인들이 선호하는 바이오주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를 엄청나게 많이 갖고 있을 텐데 뭐 이 종목 갖고 있는 사람들 전부 다 손해라고 봐야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추가 하락은 나올 것 같아요. 다만 여기서 이제 보유자와 미보조의 관점이 달라지잖아요. 이게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고 먼저 없는 사람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소한 종가 기준으로 양봉이 나오고 나서 그 다음 날이나 한 이틀 뒤 정도에 단기 매매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근데 음봉으로 마감하는 날은 쉽게 들어가지 마세요. 그건 완전히 도박하는 거예요. 점치는 겁니다. 그리고 보유자들은 어떻게 하느냐. 보유자들도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속된 말로 더 이상 배팅할 금액이 없는 분들이 있고 배팅할 금액이 있는 분들이 있는데 배팅할 금액이 없는 분들은 뭐 기다려야죠. 뭐 여기서 던지라고 한다고 던집니까? 안 되거든요. 그나마 그래도 자금 여력이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할까요? 미보유자들이 단기 매매 가담할 때 그때 추가 매수해서 나름대로 빠져나오는 방법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코롱 TCG하고 코롱 생명과학을 갖고 있는 개인 투자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거예요. 안타까워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뭐 큰 도움 되진 않겠지만 이런 걸 알려드림으로 해서 작은 팁이지만 도움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말씀드렸고요. 테마주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오늘 이제 비트코인이 좋았는데 제가 지난주에 그랬었죠. 미세먼지 그리고 다른 모든 테마. 그래서 원 디어더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간단합니다. 미세먼지 테마주는 좀 심하게 조정받다 싶으면 들어가서 그냥 묻어놓으면 돼요. 간단합니다. 탄력 있을 때 따라잡지 마세요. 왜 그러냐? 그게 그 다음날 하루 더 갈 수도 있지만 그 다음날부터 꺾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미세먼지가 좀 이런 상태에서 오늘 이제 비트코인 관련주가 올라가는데 사실 비트코인 관련주 분석을 제가 딱 해보니까 이미 저점 쪽 올라가고 있었어요. 무슨 얘기냐? 지금 미세먼지가 약하다 보니까 다른 테마주들 중에서 어떤 게 튀어나올까 하다가 마침 그게 튀어나온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관점으로 하시길 바라겠고요. 어쨌든 테마주는 지수가 빠져도 계속 이제 살아갈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꼭 참고하시고 이 장세에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테마주가 가장 확률이 높다. 이거를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장에 대한 정리를 좀 도와드렸는데요. 내일 이제 수요일장입니다. 수요일장에 대한 전망도 학 과장님과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학 과장님, 수요일장 우리 시장은 어떻게 전망하실까요? 네, 시장을 체크하는 포인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스피 기준으로 화요일 장중 기준, 종가 기준, 고점과 한번 비교를 해보자. 무슨 얘기냐? 내일도 장중에 고점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그 종가가 기록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내일 코스피 고점이 오늘 화요일이죠. 고점보다 낮다. 그러면 일단 부정적으로 보시면 돼요. 반대로 높다. 그럼 긍정적으로 보고요. 그리고 종가 기준으로도 간단합니다. 내일 종가가 오늘 종가보다 어쨌든 높다. 그럼 긍정이고요. 낮다. 그럼 부정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주 쉽게 설명한다 그러면 수요일 내일이죠. 내일 장중 기준 고점이 오늘 화요일 고점보다 높고 종가도 플러스로 끝났다. 그러면 조금 더 탄력이 이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그래요. 반대로 수요일에 장중 기준 고점이 오늘 고점보다 낮아요. 그리고 종가도 하락했어요. 이러면 일단 단기적으로 좀 나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